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정말 이게 흥미있는 주제 아닙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이런 재밌는 주제로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진행할 텐데요. 첫 시간은 가계부 작성법.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이제 가계부 작성법.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신규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심 전문가님,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유익한 주제로, 재밌는 주제로 가져오셨는데, 네. 이제 첫 시간에 먼저 이제 가계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신규섭 전문가님은 이제 AFPK 재무 설계사로 이제 사실은 기업체 재무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먼저 새해가 되었으니까 작년 한 해 2023년에 네. 혹시 재무 상담을 진행한 사람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이제 제가 기업체 상담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군인공제나 경찰청 또 이제 네. 서울 영테크까지 하다 보니까 네. 작년에 1년 기준으로 한 200분 정도 제가 재무 상담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횟수로 따지면은 한 500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한 이제 네, 분들 한 숫자가 분이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어서 네, 이제 인원으로 따지면 200분 정도 진행했고 또 이제 상담 횟수로 따지면 500회 정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 이제 500회 정도의 상담을 실제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좀 무엇을 제일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궁금해하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 30대 분들은 지금 이 주제인 첫 번째 이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는지. 이제 40대 정도 되시면 이제 가정이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재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 쪽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부동산으로도 뭐 대출이 있긴 하시지만 이제 대출을 상환하고 계시니까 이제 좀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걸로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근데 이제 50대 분들은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를 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설계를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면 60세 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어떤 상황이 틀리니까 질문하는 것도 좀 그렇게 좀 상담 내용도 좀 다르네요. 40, 50대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20, 3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길 원하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소주제가 사실은 이제 가계부 작성법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신 게 이제 본인이지 우리 전문가님 스스로 하고 있는 노하우를 오늘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그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저도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알려드렸던 게 우리 가계부를 먼저 작성을 잘 해보자. 뭐든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는 건데 대부분 가계부를 이제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럼 가계부 한번 써보자 하면 어디서 다들 다운을 받냐면 뭐 구글 아니면 네이버 가계부 아니면 뭐 뱅크샐러드 같은 그런 앱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굉장히 뭐 엑셀을 복잡하게 만든 이런 가계부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이게 하루를 빼먹고 그럼 다음 날은 이틀치를 써야 되니까 또 이게 복잡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계부를 열심히 쓰신 분을 본 경우에는 마트에서 12만 원을 구입을 하셨는데 그걸 항목별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 쓰시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리신대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가계부 양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같이 상담하면서 공유하기도 했고 또 이게 맞으신 분들이 또 열심히 잘 쓰고 계셔서 한번 오늘 이제 같이 방송 찍으면서 공개했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가계부는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수입은 보통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지출은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SNS에서
돈을 아낄 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서 가계부를 작성해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고정 지출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독립을 할 때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월세를 정했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관리비가 합쳐지고 또 자동차를 뭐 할부로 샀다든가 그럼 그것도 고정 지출.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뭐 보험이나 투자나 이런 것도 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은 그 만기가 되기까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정 지출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이거를 아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월 할 때는 그거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매일 현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동 지출에만 집중해 보자. 네,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고정 지출이 크고 변동 지출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지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전문가님, 가계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변동 지출에 이제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계부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엑셀로 만든 가계부인데요. 사실 이제 고정 지출은 바뀌지 않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나가는 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재무 상담사님들도 고정 지출만 나가는 통장을 따로 해놔라. 그리고 내가 변동 지출을 또 만드는 통장을 만들어 놔라. 그렇게만 이제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해서 어차피 내가 변동 지출을 한 달에 얼마 쓸지를 정해놨다면 그거를 더 쪼개가지고 하루에 얼마 쓰는 걸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한 달에 120만 원을 약간 부족하게끔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4만 원을 쓰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4만 원이면 충분히 쓰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20은 부족하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하루에 통제는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하루에 4만 원은 평소에는 안 쓰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20은 부족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루에 4만 원을 통제하면서 쓰면 120만 원이 충분한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월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다. 일 사용 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월 목표액을 내가 먼저 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걸 재무 상담이란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월 목표액을 과연 얼마를 정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 상담자분들이 어떻게 쓰셨다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기록부터 먼저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고 그럼 평소에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같이 월 목표액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한 달을 그렇게 일 통제를 하면서 사용해보고 그 다음 걸 또 수정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목표액이 딱 정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집에 있는 생활비나 아니면 다른 건 다 고정 비용이니까 제 용돈에 대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보통 30일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면은 하루에 16,000원을 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통제를 잘해야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적인 건 따로 제외시키더라도 그래서 일단 저는 월 목표액이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16,000원씩 굉장히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깜짝 놀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요즘에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딱 금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뭐 어떤 분은 12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진짜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번 달에 제가 가계부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금액으로만 제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가계부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6,000원씩 1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1월 1일이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있는 아내가 이제 생활비를 쓸 테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용돈을 쓸 일이 없어 사용을 안 했고 그렇게 되면 2일 날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16,000원이 아니라 32,0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전날 안 썼기 때문에 다음날 2배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날도 만약에 안 쓴다면
그 다음날은 3배를 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저도 밖에서 뭐 습관적으로 뭔가를 계속 사 먹더라고요. 10,000원 이하로.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쓰면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갑자기 저녁에 뭐 친구들하고 모임 약속이 잡히면 그때 보통 이제 한 40,000원에서 50,000원 쓰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토요일 날 50,000원 쓸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50만 원을 쓰겠다고 해서 미래에 쓸 거를 땡겨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앞에서 안 써야지만 다음날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니까 이 일사용 한도가 계속 누적이 계속 되가구나.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작년에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느낀 게 어떤 거냐고 여쭤보면은 첫 번째는 그 군것질을 줄이게 되셨대요. 네, 습관적으로 편의점을 간다거나 나 혼자 출근하면서 커피를 사 먹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된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전날 안 쓰면 다음날 돈이 쌓이는 게 보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셨대요. 네, 그래서 이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이 되는 가계부가 되더라고요. 네. 올해 초에 모두 다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가계부도 멋있는 걸 다운을 받고 그다음에 열심히 내가 써봐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이 시점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방법이 나하고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방법을 바꿔보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또 올해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완전 이거는 짠 가계부 전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가계부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거 전문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엑셀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시면 혹시 그 공유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목표액만 넣으면 쭉 나눠지게끔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목표액을 여기 입력하면 네. 쫙 일 한도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나오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은 거, 그 다음에 쇼핑한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다이소 가거나 이랬을 때 생활 지출, 뭐 미용하거나 이런 거를 다 따로 표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월 16일까지 일 사용 한도가 168,333원까지 이제 한도가 그렇죠. 늘어나 있습니까? 그때까지 안 쓰면. 근데 이제 좀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심도 사 먹고 해서 오늘 만약에 제가 쓰면은 75,488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알겠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숫자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옛날처럼 뭐 현금만 써라. 아니면 뭐 체크카드만 써라. 이게 잘 안 되는 사회거든요. 왜냐면 버스도 현금 이제 다 없애고 있고. 예, 그래서 내가 뭘 사용하든 그냥 그 금액만 지출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다 이제 고객분들이 그렇죠. 확인되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까? 엑셀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희 이제 재무 상담하면서 정확한 목표액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는 아껴서 쓸 수 있어. 원래 이제 한 170만 원 쓰시던 분이. 한 11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뭐 점심도 사 먹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아낀 돈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 가계부인데요. 굉장히 바빴어요, 이날. 정말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 50만 원을 처음에 쓰기로 했지만 25만 5천 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4천 원이 남았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면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나 저축을 또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 계획 세울 때 저희는 이미 투자나 저축은 충분히 이제 플랜을 다 짜놨거든요. 약간 고정지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딱 이 정도면 적당하고 아껴서 쓰는 겁니다라고 한 목표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아끼셨다면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는 돈은 그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걸 다 한 번에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 이제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어떤 투자 보고서나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증권사에 들어가서 다 다운받아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이제 회사에서 예, 맞아요. 모아서 유료로 이거를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아끼는 돈들을 모아서 제가 그걸 결제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정말 이때 바빠가지고 다음 달에 점심을 호텔에 가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한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낀 만큼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청년분들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너무 아끼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경험들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행을 좋아하면 뭐 일본 이런 데 갔다 올 거를 여기서 좀 아끼는 걸 더 모아서 뭐 유럽을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좋은 나라를 한번 가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너무 아끼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한도 내에서 아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또는 뭐 이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어떤 뭐 이제 선물이나 콘서트나 뮤지컬 이런 데서도 싼 티켓이 아니라 뮤지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좌석에 한번 또 앉아보고 그래야 또 그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좀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 그 수입 지출이 있으면 지출 중에서도 변동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일 단위로 이렇게 본인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오픈해 주셨고 만약에 원하시면 이 툴을 또 이제 우리 댓글로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주시면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아주 참 유익한 그런 방법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